그리고 너무 좋은 축구를 해서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좀 내 스스로 너무 많이 좀 잡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아까 식사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들어온 축구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야. 하지만 내 축구를 버리진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 고집으로 인해서 팀을 지게 하지 않았나 생각에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지금 느낌은 선수 때 느낌은 좀 돌아간 느낌이에요. 아, 감독님이요? 네, 왜냐면 제가 선수 때 그 느꼈던 동계 훈련 기간이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지만 이제 선수 생활 저도 뭐 한 13년 했으니까 그때 옛날 생각들이 좀 많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지금은 모든 감독님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지도자도 체력 관리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수도 뭐 전체 움직이면 한 30명이 넘고 그게 지원 스태프까지 합하면 15명이 뭐 전체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예. 그거에 대한 총 책임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선수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잘 계획성 안에서 좀 잘 훈련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공간에는 잠자는 감독은 없잖아요. 예. 뭐 그런 감독님은 난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 전 세계에도 아무도 없다고 난 생각해요. 예. 단지 누군가 조금 더 결과를 좀 잘 내면 이제 그게 좀 더 좋은 스토리로 이제 미디어에 이제 노출이 되니까 조금 더 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지 않은 감독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못 짤걸요 아마. 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작년부터 많이 느끼지만 체력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를 쓸 때 안 쓸 때를 조금 템포 조절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년은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도 정말 좀 공부가 많이 됐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쓰리백을 공략하고 방어하고 공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내가 과연 있었나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저 내려앉은 수비를 깰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 상대 카운터를 저지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런 학습은 좀 확실히 있어요. 예. 포백으로 들어오는 건 사실은 뭐 아주 익숙하니까 뭐 4-1, 4-2 뭐 근데 이제 3백을 대응할 때는 확실히 내려선 수비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깰 때는. 결국은 그걸 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정답을 찾은 건 높은 선수의 퀄리티가 필요하다. 감독이 부족하면 선수발로 좀 해야 된다. 부족하시죠. 확실하게 좀 그거는 그래서 제가 스카우팅 시스템을 계속 얘기했던 게 감독이 해줄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있지만 그 이상을 그 미세한 타이밍에서 감각적으로 잡아내고 득점을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는 사실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하고 같이 훈련이 4주 됐거든요. 밖에서 제가 바라본 그 장점들이 직접 가르쳐 보니까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좀 확신을 할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 친구들이 팀에 분명히 작년에 그 목말랐던 그 막힌 혀를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작년보다는 득점할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들은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하는 자식도 있고 또 각자의 개성이 강해서 부모를 속성이는 자식도 있지만 결국은 어떠한 자식이 됐든 부모는 그 자식들을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브루노 실바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단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선수들은 제 자식 같은 선수들이고 제가 또 아껴줘야 되고 최대한 장점은 극대화시켜주고 단점은 좀 보완시켜줘서 좀 선수로서도 좀 성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축구를 좀 더 이제 더 접근했을 때 좀 많은 정보들을 좀 받을 수 있게 좀 제가 좀 제공을 할 생각이고 또 그런 조합들을 잘 짜서 결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수가 많아도 이 축구는 팀 밸런스와 조합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베스트 11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경기가 좀 달라져요. 참 그게 축구가 재밌어요. 예. 그냥 누구 하면 이게 베스트 11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경기장에 나가면 뭐가 삐걱삐걱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 하나 딱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찾으면서 팀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가 거의 그런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미 선수에 대한 파악은 끝났고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도 테스트해보고 이렇게도 테스트해보고 포메이션도 좀 바꿔보고 지금은 그런 단계.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급할 때 내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좀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간단하게더라도 이제 안부를 물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아, 내 감독님이 나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 그다음에 현재 내 상황을 잘 알고 있구나 정도는 지속적으로 또 이 친구들한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좀 어필할 필요도 있다. 전략적으로도 그건. 예. 근데 결국 올해는 좀 매니저먼트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구성원에 따라서 그 감독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은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감독은 기업 구단에서 좋은 선수 이름값 있는 애들 안 될 걸. 네. 선수가 정말 성실한 아이들로 선수단 30명이 구성이 돼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좋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수들은 다 모여져 있어. 이러한 선수 구성에는 어떠한 감독이 하더라도 자범이 없어요. 네. 근데 자범이 생기는 건 머리가 크고 이름값이 있고 연봉도 많이 받고 개성도 강한 아이들이 거기에 기업구단이만 가능하지. 왜? 그런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런 친구들이 구성이 됐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철학대로만 밀어붙이고 내 훈련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분명히 반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가 저는 또 지도자 변성환한테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하는 게 철저하게 올해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한 해가 됐고요. 왜? 온전히 이제 제가 선수를 구성을 했고 프리시즌도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 변성환이 정말 적나라하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올해 우리 선수단 구성원이 작년보다는 네임밸류가 좀 더 높아요. 예, 개성도 더 뛰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 안에서 잘 흡수를 시켜서 큰 자본 없이 1년을 시즌을 잘 끌고 가고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 시즌이 끝났을 때는 어느 팀을 가더라도 이 감독은 팀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좀 매니지먼트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 당연히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좋은 선수들을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자범이 없고 한 시즌 동안 잘 내 품 안에서 잘 팀 안에서 어떻게 좀 잘 끌고 갈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소통도 많이 하는 게 국내 애들도 소통도 많이 하고 고참들이랑 중고참도 마찬가지고 어린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용병 5명 외국인 친구이 5명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소통을 통해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축구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체크도 하고 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이에요. 예. 자신감은 아닌데요.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지치지 말고 에너지를 분배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녁까지는 내일 훈련에 대해서 코치들하고 미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준비가 돼야지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서 내가 역할 업무 분장을 줄 수 있고 컨셉에 맞춰서 훈련을 준비를 하니까 거기에 더 준비도 해야 되고 나머지 코치들은 그 이후에는 이제 훈련을 준비하면 되지만 나는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선수하고도 또 미팅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선수단 미팅 진행하기 전에는 또 분석팀하고 다시 한 번 더 1시간 3시에 미팅은 2시에 만나거든. 다 그 전에 미리 미팅을 다 하지만 최종 마무리된 파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또 마지막 또 점검 또 해야 되고 그 점검하고 난 이후에 또 수정 또 할 거 빨리 수정해야 되고 그러면 3시에 이제 선수단하고 미팅을 하면 선수단하고 또 미팅을 또 해야 되고 팀 미팅 그러고 나면 이제 나는 미팅이 끝나면 이제 훈련장에 나가서 또 훈련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팀이 절대 1부 리그 못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내가 할 수 있는 계획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쪼개서 터치를 해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올해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에너지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지금은 제 자신을 돌보는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좋은 영향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내가 모셨던 그 좋은 지도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도자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냥 뭐냐면 감독은 이 팀의 얼굴이다. 그리고 거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비유를 할 때.
예, 그 말씀이 뭐였냐면 감독은 항상 지친 모습이 보이면 안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선수들한테 좀 흔히 말하면 좀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게 머리에 박혀있어요. 그게 저는. 예. 그러니까 나가기 전까지는 개결되다가 습관이 생겼어요. 선수단을 만나기 전이면 항상 거울 앞에 무조건 보고 나와요. 예. 무조건이 그게 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쳐있나 얼굴이 피곤해 보이나 피곤해 보일 수는 있지만 피곤함 속에서는 그래도 뭔가 에너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 매무새를 만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도 깨끗하게 좀 입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는 좀 더 씻고 최대한 좀 씻고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좀 푸석푸석하면 뭐라도 로션이나 좀 바르고 아니 그게 좀 습관이 된 거였어요. 예, 그래서 선수들 주 감독은 우리 감독님은 지치지도 않나? 저런 에너지를 계속 우리한테 뿜어내내라는 것들을 방에 들어가면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완전 이제 나가 떨어지지만 그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선수할 때부터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축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다. 그래서 나는 은퇴를 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지도자를 할 거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난 사업을 하고 뭐 하는 생각은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수 생활할 때부터 계속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선수 생활할 때 외국인 감독이랑 일을 많이 했어요. K리그 있을 때도 스위스 감독이랑 앤디 에글리랑 했었고 제주에 있을 때 알투리랑 브라질 감독이랑 또 했었고 저 호주에 있으면서 또 다양한 외국 감독이랑 또 일을 했었고 그런 분들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 한국에서 지도자를 하시는 분 감독님한테 저도 한국에서 이제 축구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우다가 외국인 감독님을 만났을 때 뭔가 확실히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좋고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달라.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축구를 배우고 부산으로 갔는데 스위스 감독님이 앤디 에글리 감독님이셨는데 전술적으로 수비하는 방법을 완전 다르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 되게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는 축구를 배울 때 여기 오른쪽 윙푸더가 있으면 왼쪽 제가 수비라고 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거의 20년 넘게 이 볼 잡으면 50도 50을 이렇게 갔거든. 수비하러 사이드백이. 근데 앤디 에글님이 갔는데 무조건 라인을 잡고 이쪽으로 잡고 이쪽에 열어주라고 하는 거야. 한쪽을 열어줘. 네. 그러면 이렇게 열면 얘가 이거 치고 들어가가지고 완투 주고 빠질 수도 있고 슈팅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걸 열어주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게. 그러면 그 감독님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만 하라고만 얘기를 해준 거야. 게임을 뛰기 위해서는 그때 왼쪽 자리에 충균형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장관형하고 용희 형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충균형이 나가 떨어졌고 내가 게임 뛰고 했는데 부산에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도 훈련하는 내내 나는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는 전지훈련 갔는데 스페인인가 전지훈련 갔는데 싸워서 감독이랑 너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이후에 다 알게 된 거야. 아니 그동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가니까 계속 나는 좀 불안하고 배운 적도 없으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갔다. 너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럼 너 알려준 적 있냐고 나한테. 내가 그때 막 그랬어요. 알려주시면.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게임에 충균형이 베스트로 뛰기더라고. 프렌들리 매치에서 전지훈련 갔을 때. 그래가지고 완전 열받아서 내가 통역을 불러가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가는지 좀 알려를 줘봐라. 나는 이렇게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못 가겠다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가는 이유는 상대의 라인을 막아주면 여기 있는 공격수가 이렇게 뒷공간을 뗐을 때 이 볼이 직접적으로 박스 안에 투입이 되지 않으니까 찬스를 주지 않고 라인을 잡았을 때 얘가 안으로 치게 될 때 우리 미드필더가 협업 플레이에서 얘를 고립을 시키면 이 볼이 뒤로 빠질 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는. 그럼 이거 진작 이렇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렇게 얘기를 전술적으로 얘기해 준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축구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수비를 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는 노트에 계속 기록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외국 감독하고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국내 감독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저는 일지를 매일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습관들이 좀 돼서 순간적으로 영상을 보거나 축구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저는 제 게임 모델 만든 것도 이거는 우리 코치들한테는 얘기해줬는데 막 웃던데 제가 협회에서 골든에이지 애들 이제 출장 가서 애들
터치하다가 갑자기 좀 생각이 좀 난 거예요. 예, 현대 어떻게 게임 플레이죠? 이렇게 측면을 어떻게 플레이하고 어떤 4-3-3 형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휴대폰을 갖고 와가지고 녹음기했더니 그게 아직도 있어요. 센터백이 볼을 잡으면 윙포한테 볼 주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어떻게 움직이고 스트라이커가 어떻게 받는다. 1번, 2번 미드필더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그렇게 녹음을 뜨는 거야. 또 녹음을 뜨면 방에 가가지고 밤에 까먹을까 그 녹음기를 듣고 택티컬 패드를 꺼내가지고 그 축구 프로그램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는 게 그냥 그걸로 이제 스케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17세 게임 모델을 만든 거예요. 예. 네, 그런 습관들은 아직도 지금도 있고. 예. 속도는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원하는 볼 점유율은 더 높여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득점인데 축구에서는 이제 그 득점은 뭐 작년에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결국 데이터 지표밖에 없거든요. 예. 그 뭐 비풀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또 분석하는 데이터 자료가 있으니까 그게 지표를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팀 철학에 맞는 지표들은 거의 많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굳이 내가 게임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러면 득점하는 데 좀 집중할 수 있게 좀 더 선수 구성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게 높은 퀄리티 선수를 좀 더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라인을 올리는 순간 뒤에 공간이 열렸을 때 이거는 완벽하게 90분 동안 경기를 통제하는 팀은 없어요.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예. 분명히 3개, 4개는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데 맞았을 때 이거는 실점으로 안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끌고 가려면은 이런 세트피스 상황,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둬놨을 때 우리가 무조건 선취 득점을 해야 된다. 이라는 확고한 작년의 전체 리뷰를 통해서 좀 컨셉이 좀 잡혀져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가장 좋은 수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 소유 훈련을 시켜요. 되게 좀 강하게 좀 푸싱을 하거든요. 볼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 근데 볼을 잃어버리는 순간 수비를 엄청 열심히 해. 우리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자. 볼을 안 잃어버리는데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러면은 수비를 덜 하게 될 거고 그 에너지를 공격에 더 쓸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생각을 좀 발상을 좀 필요하다 너네. 근데 너네는 볼을 가졌을 때는 집중을 하겠지만 잃었을 때 더 높은 집중력이 보인다. 근데 감독님은 반대로 공격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서 잃어버린 턴오버 숫자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좀 전달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좋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수비 조직력을 뒷받침이 돼야 된다. 우리가 화려한 축구 그 다음에 상대를 주도적으로 지배하면서 경기를 하려면 수비 조직이 단단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작년에 전남이나 이랜드가 아주 막강한 화력을 보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 팀을 분석할 때 65분 이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봐. 왜? 거의 두 팀이 두동강이 나 이렇게. 공수가 그냥 딱 5대5로 딱 찢어져요.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우리 팀은 최소 실점을 한 게 전체 영상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우리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소 실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팀 밸런스, 포지셔닝, 그 다음에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하는 거 이런 거 조직이 벌어지는 걸 되게 좀 싫어해서 그런 훈련도 되게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왕규를 이제 뽑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 뽑은 이유는 딱 하나죠. 작년에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상대를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고 라인을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렸을 때 카운트를 때렸을 때 속도가 필요하다. 사실 그것 때문에 왕규가 픽 당한 거예요. 사실 왕규가 막 세련미를 갖고 축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사이드백 출신이었고 그렇다고 신장에 막 이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하지만 볼을 차면서 속도가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센터백 중에 속도가 있는 센터백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왕규가 서울에 있을 때 작년에 계속 경기 뛰다가 야잔이 오면서 사실은 후반기 때 게임을 좀 못 뛰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사이드백을 볼 수 있는 멀티 포지션도 좀 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주도적으로 경기해서 상대 카운터를 때릴 때 그 속도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친구가 좀 필요했다. 그래서 왕규를 사실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현이하고 일류첸코, 현이
뭐 이게 이 세 명은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민도 좀 감독 입장에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경기는 한 명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둘은 벤치에서 시작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뭐 아니 뭐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경쟁은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또 뭐 벤치를 못 뜰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선수 컨디션이 더 좋으면 못 뜨는 거고, 저는 그런 원칙은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셋 다 완벽한 컨디션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는 이제는 이제 거기서는 감독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수와의 매니지먼트도 필요하고, 이 선수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나름대로 계획은 다 짜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예. 상대에 따라서 선수 선택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활용도도 저는 좀 여러 조합들을 계산하고 있고, 지금 예. 투톱을 쓸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지현이 현이 조합, 지현이 일루첸코 조합, 일루첸코 현이 조합, 현이 뭐 또 지현이 조합, 이런 다양하게 지금 조합들을 보면서 좀 훈련을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케미를 보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훈련 때 좀 다양한 조합을 찾는다는 게 좀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우리 영준이하고 원진이 조합도 어떻게 동시에 또 썼을 때 시너지 효과를 좀 갖고 올 수 있을까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혁이도 정말 좋은 선수예요. 제가 진짜 잘 데려왔다고 생각하는 이민혁이라고. 이 친구도 제가 원하는 축구에 정말 필요한 친구예요. 많이 뛰고 성실하고 일단 기술 갖고 있고, 예, 왼발잡이에다가. 그래서 요즘 또 상혁이가 또 컴백을 했어요. 예, 상혁이도 지금 요즘 뭐 폼이, 예전에 이제 박상혁을 좀 컴백을 해서 지금 뭐 미드필더 조합도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애들이. 예, 그래서 가장 컨디션 좋은 애를 쓸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조합과 밸런스를 맞출 생각입니다. 아니 뭐 감독이라서 특별한 거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수원 삼성 감독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봐 주는 거지, 밖에 있으면 누가 나한테 사인을 받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수원 삼성의 감독 온 거에 대해서 저한테는 진짜 꿈을 이루게 해준 구단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꿈을 이루게 해준 구단이고, 내가 수원 삼성 감독이니까 수원 삼성 팬분들이 나한테 사인을 받는 거, 그 정도면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팀을 나가게 되면 과연 누가 나한테 사인을 받겠어요. 그럼 있는 동안은 제가 그것도 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프로모션, 여기 많은 감독님들이 왔다 가셨겠지만 전 프로모션 노하우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 해외 생활하면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팬이 있어야지 프로 선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를 또 좋아하는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뭔가 또 공인으로서 또 뭔가 또 존중받는 느낌도 있고 대접받는 느낌도 있는 거지, 그분들이 없으면 뭐 사실 저희들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우리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어떠한 프로모션이 있어 정말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선수단은 나는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감독 코치도 마찬가지고. 저는 무조건 얘기합니다. 이거는 프로는 이게 너네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축구만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네, 잘못된 거죠. 내가 없어야 된다. 우리만 있어야 돼요. 특히 수원 삼성은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내가 6개월 동안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썼고, 그래서 선수단 변화도 많이 생겼고, 또 코칭 스태프 변화도 많이 생겼고, 그 변화를 줄 때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한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상황이 아닐 수는 있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뭐 어떤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좀 상처가 입어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결정하는 건 감독의 몫이고, 예. 그래서 내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이제 결국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선수단 변화와 조직의 변화가 생겼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고, 또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 팀에 필요는 없다라는 걸 미팅 시간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올 시즌은 무조건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혼자 빛나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팀이 빛나야 된다. 팀이. 그래야지. 작년에 제가 시즌 끝나고 딱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시즌 중에도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플레이오프 못 올라가고 마지막 미팅 때 제가 얘기 전달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팀이 잘 돼야지 여기는 동료 한 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 성적이 나야지만. 올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지 여기에 있는 너네의 가치도 더 상승을 하고 이제는 각자 프로 선수는 개인의 나는 브랜드라고 내가 표현을 하거든. 각자 브랜드다. 너의 가치를 존중을 받아야지 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지 결국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서 연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지만이 너의 팀 동료를 한 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 잘못되면 나부터 날아가고 너네들도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야. 못 지킨다고 얘기해. 너네 친구들 옆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 팀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의 감정과 개인이 우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팀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훈련과 경기와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비겼을 때는 단 한 번도 기분이 좋은 적이 없어요. 뭐 그때 제가 그 말에 꽤나 좀 화두가 됐던 건데 진 것도 비긴 것도 저는 진 것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 느낌밖에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저는 무조건 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3번을 전이 그런 느낌에 대한 피드백이 아예 없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선수단한테도 내게 조금 조바심을 좀 주게 한 게 아니었나 생각도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나도 너무 좀 조바심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너무 달려들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좋은 축구를 해서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좀 내 스스로 너무 많이 좀 잡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아까 식사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들어온 축구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야. 하지만 내 축구를 버리진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천안전 패배가 저한테는 정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 천안전 패배가 저한테 너무 큰 교훈을 준 경기였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인해서 팀을 지게 하지 않았나 생각에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저를 좀 더 부족한 감독으로서 냉정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고 좀 더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경기 운영할 때 그 경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대로 쳐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적극적으로 뭔가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에 맞게 대응을 해서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건 타협도 아니고 아까 타협도 아니고 자존심 문제도 아니라 이거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천안전 때 우리가 하나 얻어맞고 그때 경기가 안 좋았어요. 저희가 시작부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압박을 들어가냐 계속 풀려나오고 밸런스도 깨지고 계속 카운터 맞고 안 좋더라고. 야 제대로 못 누르나? 근데 속으로 이게 안 돼? 이라는 생각에 컨셉대로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꾸역꾸역 하나를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우리가 동기가 또 퇴장을 당했어. 근데 흐름이 우리한테 좀 왔어. 퇴장 당했는데 흐름이 좀 왔단 말이야. 1대1로 이제 우리 홈이었기 때문에. 하나 퇴장 당했는데도 친 거야. 그다음 마지막에 버저비트 맞은 거죠. 우리가 추가 시간에. 근데 이거 불안했거든. 계속 내가 경기를 보면서도 야 이건 이미 깨졌는데 이거는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결국은 감독의 몫이 그 선택이거든요. 그거는 그게 명장과 명장이 아닌 차이지. 그 모든 지도자들은 그 흐름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흐름에 맞춰서 이걸 교체 타이밍을 가냐 안 가냐 1분의 차이 30초에 따라서 그 흐름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수정하느냐 안 하냐 결정이 1분이냐 2분이냐에 따라서 이미 흐름을 완전 뺏길 수도 있고 덜 뺏길 수도 있고 다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좋은 감독과 명장이냐 명장이 아니냐 차이는 그 흐름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그 시점에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 차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경기가 저한테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하고 제 스스로 좀 많이 돌아보게 만드는 경기였고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서원 가서 처음으로 술을 먹은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진짜 안 먹거든요. 그 비하인드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진우가 갈 때 저한테 양주를 하나 선물해주고 갔어요. 글렌피디. 진우하고 저랑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제 진우가 있을 때부터 진우는 저는 계속 팀의 주축으로 키우려고 했었고 계속. 네. 전북으로 떠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서 글렌피디 양주를 하나 주고 갔어요.
750ml짜리를. 내가 21년이었나? 18년이었나? 뭐 18년인가 21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와, 몇 년씩 못 자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시즌 끝나고 축배를 깔까? 언제 한 번은 깔 건데 언제 깔까 생각했는데 정말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이 이 냉정하게 지도자 변성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알려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750짜리를 요만큼 남겨놓고 다 먹었네. 멀쩡하더라고. 진짜로. 하도 진짜 멀쩡하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딱 한 번 술 먹었는데 그 진우가 준 술을 그날 갔어요. 그래서 뭐 진우하고 관계는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진우가 준 그 선물을 그날 와 진짜 오픈한 것 같아요. 예. 너무 뭐 화도 나고 막 내 자신한테 짜증도 나고 그냥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많이 부족하나 이런 생각이. 결국은 그 한 경기를 이겼으면 우리는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요. 거의 3위까지도 올라가는 순위거든요. 결국은 한 경기 차이거든. 두 경기를 잡았으면 우승권 싸움이에요. 승점 차이로 따지면 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팀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겠지만 하지만 특히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놓친 경기가 꽤 많으니까 그래서 뭐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해볼만 하네라는 느낌 안 줘야 된다. 인천 해볼만 하는 느낌 주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움이 그거였어요. 상대랑 부딪혔을 때 와 잘한다 이 느낌을 갖게 해서 상대를 경직시키고 우리는 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딱 들어가는데 오 이거 뭐야 이거 해볼만 하네 이런 느낌을 했을 때 상대는 우리한테 아주 큰 동기부여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뭐 전남도 마찬가지고 이랜드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우승 싸움을 해야 되는 팀들 뭐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올해 정말 팀을 단단하게 좀 만들어서 상대가 붙었을 때 와 수원이 좀 더 강한데 작년보다라는 느낌. 왜 우리는 작년에 해봤으니까 걔들이랑 해봤기 때문에 작년보다 수원이 훨씬 더 강한 애는 느낌을 줘야 돼. 그래서 그 느낌을 주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좀 장악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 해볼만 한데라는 느낌을 좀 준 것 같아. 지금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수원 삼성의 감독으로서 현재 이 위치에 내가 감독을 하고 팀을 운영하는데 내가 성격을 보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변명밖에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내 구멍을 찾는 지금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희는 정해져 있어요. 네. 우리는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성격을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지 다른 생각은 1도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제 스스로 막 떠들고 다니고 싶지는 않고 어차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구단은 우리 팀은 이 자리에 있는 감독은 이미 숙명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 대답은. 그래서 그건 선수단한테도 저는 일부러 오픈하지도 않아요. 왜 선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우승 아니면 우리가 뭘 도전하겠어요.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수원 삼성의 감독은 그 부담감은 무조건 짊어져야 되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팀 감독과 수원 삼성의 감독은 다르다.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또 잘못되면 더 큰 비난을 받지만 우리한테는 멋진 무대가 있으니까 그 멋진 무대에서 제가 준비만 잘하면 멋진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면 그 모든 걸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얼마나 멋진 감독 자리예요. 그래서 어느 팀은 내가 아무리 준비된 걸 보여주고 싶어도 이 무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부담감 없을 수 없지. 하지만 수원 삼성의 감독이라면 이건 숙명이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하늘 위 그 길 끝에 우리 기다려 어두운 시간 지나